서울 민선 7기 구청장과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용산구를 찾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4선 구청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원래 4선은 그 연속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4번씩이나 당선이 된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보수 성향의 용산 구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청장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우선에 저에게 4번씩이나 구청장을 할 수 있도록 대임을 맡겨주신 우리 30만 구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고 달라가지고 예. 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예. 그런 것에다가 이제 제가 지난 또 8년 동안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가해서 예. 아마 이번에 저에게 또다시 구청장을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또 어떤 그 행정적 배려가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이끌어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네. 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고질적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법으로 안 되니까 만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예. 찾아가서 만나고 예. 오면 만나고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예. 그리고 포기를 하게 만든다든가 예.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을 바꿔서라도 도와드린다든가 예. 결국은 큰 이슈가 아니고 소소한 작은 일들이거든요. 예. 구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그리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하는 것들이 구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이고 네. 또 구정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3년 연속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공약 이행률도 90%를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구청장 중에서 뭐 공약 이행률로만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면은 굉장히 큰 그런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저에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좀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용산에 제가 한 40년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을 그러니까 골목을 제가 제 발로 안 걸어본 골목이 없을 만큼 예. 많이 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런 것을 실천해 왔던 것들이 지금은 아마 한 93, 4%쯤 예. 공약이 이행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얻었고 예. 또 구민들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뭐 100억 복지재단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예. 100억 장학재단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꽃나무 종합센터를 만들어가는 일들, 그러니까 개발에서 복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한 약속, 또 제가 출마를 했을 때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지키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1,300명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한 것이 높게 공약 이행률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같은 경우는 뭐 용산의 보육 교육의 랜드마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용산에서 보육하기가 예전에는 만만치 않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도심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보육시설들이 넉넉치 않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된 모양입니다. 과거에는 참 교육하기 좋은 도시였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상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도 여자고등학교, 네. 심지어 당국대학교까지 다 나가버렸죠. 예. 네. 또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학원들이 다 나가고요. 그렇죠. 지금도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아하. 그런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땅값도 비싸고 집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고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곳이다가 보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그래서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 특별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을 우리 용산으로 유치를 했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꿈나무 종합타운도 만들고 또 열심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 욕심이 최소한 50%까지는 비율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만장일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 서울에 말씀 주신 것처럼 25명 구청장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구가 서울시하고 개별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협의를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래서 그 서울시하고 구하고 협의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조율해서 전달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지방정보고 그 각 구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국하고 협업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국끼리. 국끼리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든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 좋은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어떤 한 구에 국한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들이 같이 협치를 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구끼리 서로 경쟁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구끼리 협의하는 것. 그래서 서로 공동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 예산도 출자를 같이 하고 해가지고 큰 의미로 좀 더 함께 이런 그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구에도 윈윈하고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서울시하고 에도 참 좋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들하고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용산의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용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지금 거의 전체 구의 70%가 재건축에 뭐 또 재개발에 들어가 있다 이런 통계도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그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산 그 전체 면적이 한 70여 프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도시 거기가 용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더러더는 우리 용산을 보고 상전 벽해다 또 천지가 개벽을 했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시작에 불과하는 거고요. 우리 한남 뉴타운을 포함해 가지고 전 그 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전혀 지금 그 머뭇거림 없이 예정대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곧 용산 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건데요. 그 마스터 플랜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은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약 100만 평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파동까지 말하자면 아우르는 그래서 국제 업무단지라든가 또 국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근데 용산구 같은 경우가 지금 예전에는 뭐랄까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를 갖다 반으로 갈라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철도역 주변에 뭐 어떤 뭐 새로운 그런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또 그 주변의 주택 단지들하고 뭐 충돌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개발에 있어서 장애물이었다라고 얘기되는 그 철도 이거 뭐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데 그런 그 대규모 그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저는 바로 그 옆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 또 예전에 그 용산의 그 재개발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거든요. 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그 관심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이후에 우리 용산구청장 나오시려고 그렇게 잘 알고 계신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이 그 서울역에서 영등포로 가는 경부선 네. 이런 철길들 때문에 동서로 또 갈라져 다른 또 여러 가지 경의선이라든가 경원선이라든가 이런 철도 때문에 동서로 막 남북으로 이렇게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용산 마스터 플랜 속에는 서울역에서 영등포로 가는 그 경부선이 지하화가 되는 그 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그 개발을 하고 나면은 그 위에다가 코엑스라든가 저런 그 큰 그 상가 건물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대형 그 박람회도 개최할 수 있는 예. 그 마이스 산업단지라든가 예. 또 쇼핑센터라든가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서울시장님의 보관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원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하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 국토부에도 건의해놓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강변북로도 지하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예. 그 강변북로를 지하화시키고 그래서 잔디를 심어서 걸어서 한강을 갈 수 예. 있는 그런 우리 용산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그렇게 되면 용산구 주변에 뭐 대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꿈 같은 그 상상이거든요. 사실은 용산 그 가령 말씀하신 대로만 진행된다면은 저기 그 뭐 서울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바로 용산을 지나서 다 지상에 있는 여러 공원들로 해서 강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든다면 정말 상점벽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테고 계속 또 공사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불편을 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용산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두 번째 그 어떤 이미지가 용산 참사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부작용, 또 거기에서부터 오는 토착 그 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원주민들은 다들 이러한 개발들에 잘 동참하고 또 동의하고 이렇게 함께 협조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다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갈등을 가장 잘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결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 참사 이후에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 용산역 앞에 집창촌을 밀어내고 기가 막히게 멋있게 개발을 해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라든가 또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집단으로 이의제기 한 번도 해보지 않게 그리고 개발이 완료가 된 지금에는 우리 용산역 주변에 단 한 곳도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이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됐거든요. 또 전자상가 안에도 한 60여 개의 그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정리를 했거든. 무슨 말씀이 불만이 없었나요, 그분들이? 물론 있었죠. 그런 것을 수없이 설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세계 중심이잖아요. 용산 시대인데 용산 시대,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을 조정하고 풀고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사도 가고 그러는데 개발을 했었을 때의 이익이 조합이라든가 말하자면은 회사에 건설 회사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보금자리를 뺏기고 그 위성도시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용산에서 개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소외가 된다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것이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게 예. 잘 그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노후 건물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재개발지구로 그 지정을 해놨다가 오랫동안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노후 상가 건물이 붕괴가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유사한 곳들이 용산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준비되고 있나요? 사실 그때 당시 용산구가 좀 늑장 대응했다 그래서 좀 비난의 소리들이 언론에서도 좀 있었거든요. 우선에 그 늑장 대응을 했다 하는 것은 그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공무원들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직을 걸고 하는 일들인데 예. 만약에 늑장 대응을 했다든가 공무원들이 잘못 그 일을 처리했다면은 누군가는 징계도 받아야 되고 또 벗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노후된 문제 위험 건물은 비단 우리 용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용산도 너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예. 특히나 미군 그 부대가 있어서 예. 예. 그 미군 부대가 들여다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도 마음대로 못했었고 예. 2층, 3층 짓지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낙후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용산만의 문제는 아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정말로 열심히 그런 그 건물들을 관리하고 우리가 또 점검하고 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안 무너져야 됐었습니다만은 그 무너진 건물이 평균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 한 5, 60명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예, 원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날, 그 다음에 그 위에 네 집이 그 살고 있었는데 주거하는 분이 네 집이 살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외출 나가고 없는 상황에서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경상을 한 사람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천만다행으로 그 우리 국민들이 걱정은 했었지만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늘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책임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5구역인데요. 4구역에서 참사가 났던 지역이고 5구역인데 이 5구역이 조합이 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고 네. 또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위험 건물로 판정이 됐었을 때 구가 접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건물이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소유주에게 위험 건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구청에서 네. 통보도 하고 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건물입니다. 네. 그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네.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그리고 제가 지난 그 8년 동안에 구청장을 하는 동안에 이런 안전사고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예. 하여튼 뭐 사고 이후에 뭐 100여 곳을 합동 점검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또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계속 개발해야 될 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고 소식은 더 이상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키워드가 국가공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군 부대가 사라지고 뭐 80만 평이 넘는 곳이 진짜 원래 계획대로라면 센트럴 파크처럼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태공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게 참 걱정이 많아요. 정말 그런 생태공원이 들어설 수 있을지 여러 번 또 이 공원을 갖다 막 노리는 그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원도 잘 될 거고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생태공원으로 만들 거냐, 역사공원으로 만들 거냐, 네. 무슨 뭐 문화공원으로 만들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생태공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 안에는 근현대사의 유물이 한 136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를 또 외면할 수도 보존해야죠.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선열들, 선대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공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에 이제 그 안에 그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는 잔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 한미연합사는 이제 이미 나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드래곤힐 호텔 같은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용산 가족공원이 되는 심장에 딱 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센트럴 파크라든가 영국의 하이든 파크라든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 공원에 호텔은커녕 여인숙도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국가공원 안에 더욱이나 그 미국에서 군인들이 하는 예. 물론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향군인회가 하는 겁니다. 예. 호텔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죠. 2만 5천 평인데 그 2만 5천 평을 들어다니는 전용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2만 5천 평의 그 호텔을 다른 사람들이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뭔가로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조망으로 막기도 하고, 막든가. 경호도 해야 되고.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예. 훗날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줄기차게 제가 한미연합사도 나가야 된다. 말하자면 그 드래곤 힐도 나가야 된다. 호텔도 나가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것만 정리가 되고 그 안에 이제 그 헬기장하고 예. 헬기장을 방어하는 방어부대가 남습니다. 또 미국 그 대사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왕에 남아야 된다면 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설명이 잘안될 것 같은데, 남아야 한쪽으로 되려면. 몰아서 예. 가장자리에 몰아서 이렇게 하면은 미군들이 관리하기도 좋을 거고 예. 우리도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나중에 필요가 없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었을 때는 거기만 공원을 또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그냥 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의지가 확실하니까 예. 정부랑 잘 얘기를 해서 예. 이제 확실히 좀 깨끗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예. 우리 용산구청이 들어있는 그 자리도 원래는 미군 기지였었습니다. 그렇죠. 아리랑 예. 택시 부지였습니다. 예. 제가 민선 2기 때 구청장 들어와 가지고 그 반환을 요구하고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예. 지금 현재 구청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그 구청 자리에 그 공연장도 아주 멋있게 들어오고 그래서 예. 저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린이 공연도 보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참 좋은 공간이 감사합니다. 됐는데 예. 그런 선례들을 예. 잘 또 이번에 공원에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치매 안심 마을을 내세우고 용산과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치매 안심 마을 그리고 용산구에 들어설 대형 병원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행복 마을이라 해야 되고 하는데 예. 우선에 이제 가칭 그렇게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산만 하더라도 치매 판정을 받은 분들이 1,8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 치매가 걸리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형제 간에도 이 등이 지고 예.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은 치매 환자들이 그 통제하고 격리가 위주인 그런 그 요양시설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는 땅을 크게 이제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그러니까 예. 확보를 해서 네. 그 전문 요양 보호사들의 지도 아래, 그러니까 치매가 그 멈출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진행이 되더라도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꽃도 가꾸고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예. 맨발로 걷고 하면서 예. 충분히 햇볕을 쏘이고 이런 그러니까 공동 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이 그 말하자면은 더디게 진행이 되게 만들고 그것도 즐겁게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맥락에서 이제 치매 안심 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호구백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다 선진국도 다 시찰을 하고 예. 그래 준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용산에는 그 철도병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대 부속병원이 있었는데 그게 나가고 나서 대형 병원이 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받는 아픔이 컸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레일 사장님하고 오영수 사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국제 업무단지 안에다가 약 7,000평 규모에다가 예. 대형 종합병원을 짓는 걸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병원도 앞으로 거기다가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산이 정말 발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번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용산역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재정의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특히 용산역의 어떤 의미가 남달라질 것 같은데 앞으로 용산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와 더불어서 이 용산역의 의미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그 남북 문제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철도 문제가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길이 이어지게 되면은 예. 유럽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내리는 첫 번째 도시가 용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포함해서 유럽을 여행을 나가는 기차가 출발하는 역이 용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이 어떤 곳이라는 것, 어떤 그 위상이 된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실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우리 용산, 정말로 그 명성에 걸맞게 그리고 서울역도 남북이 통일이 됐었을 때를 대비한 중앙역으로 예. 만들 겁니다. 예. 지금 그 환승을 하는데 평균 13분이 걸리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3분 안에 환승이 될 수 있는 그 최첨단 시설을 갖춘 그런 서울 중앙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 용산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또 앞으로 용산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유수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형 용산구청장과 함께 용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